네, 영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현주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이십니다. 제목을 금배찾기 STP라고 해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초기에 배웠을 때는 컨택하고 미팅하고 데모하고 소개받고 정기구매 걸고 초대하고 애프터하고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유통하는 사람이지 제품을 중요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하고 미팅을 하고 STP가 먼저 되든 데모니 먼저 되든 사업을 꼭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나랑 사업하자라고 했을 때 yes or no로 나뉘죠. 예스인 사람들은 이런 스텝으로 진행해 나가면 될 거고 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은 좋은 소비자로 두시면 돼요. 그 사람이 타이밍이 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제품을 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뉴스킨을 잘 쓸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교육해주고 이렇게 뉴스킨이 너무 좋도록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다려주면 제품만 쓰다가도 타이밍이 되면 사업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전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확신, 꿈, 진심인데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아니 이런 거 말고요. 성공을 할 수 있다. 나는 뉴스킨으로 꼭 성공한다. 그리고 내가 뉴스킨으로 성공해서 이룰 나의 꿈 이거를 명확하게 설정부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깥으로 표출되는 유일한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야한 생각을 하면 눈이 음흉해지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눈이 멍때리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누군가한테 사업하자라고 했을 때 눈에서 확신이 안 나오면 나도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할지 모르겠고 내가 이 사업으로 이루고 싶은 게 없는데 눈이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핀업하자고 사업을 권유하면 다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과 나의 꿈을 먼저 설정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뉴스킨을 왜 전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뉴스킨이 왜 필요한가? 이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성공시켜줄 마음이 있는가? 진심을 먼저 세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안 돼 있잖아요. 저희 모두 성인인지라 다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초대가 안 되고 그래서 리크루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먼저 점검하시고요. 제가 요즘에 My STP 베스트 3라고 해서 이 세 개를 올해 나눠드릴 건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막 순서대로 하진 않아요. 세 가지를 들어보시고 적재적소에 맞게 쓰시면 될 거예요. 요술램프가 뭐냐면 제가 소비자를 만나서 니즈 파악을 하기 시작할 때 쓰는 질문이에요. 알라딘 알지?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가 있어. 근데 지니가 3번밖에 소원을 안 들어주잖아. 만약에 무제한으로 들어준다라고 하면 시간도 돈도 막 자유롭게 쓸 수 있을 텐데 너는 뭘 하고 싶어? 뭐 할 때 행복해? 어디 가보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니즈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리크루팅 스크립트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물병 비우기인데 이게 니즈 파악 단계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질문을 하죠. 제가 뭐 할 때 행복해? 라고 하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경청이라는 건 내가 정말 네 이야기가 궁금해. 내가 정말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하는 나의 자세인 거거든요. 질문해놓고 다음 말 무슨 말 하지? 라고 계속 생각하면 말하고 있는 상대방도 얘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맞아? 라고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는 경청해 주셔야 돼요. 경청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공감해야 돼요. 진짜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 그럼 진짜 재밌겠다. 공감해주고 리액션해주고 그렇게 상대의 물병을 비워내는 건데요. 물병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상대의 이야기들로 꽉 차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정사도 그렇고 또 어렸을 때 꿈 이야기, 자녀 이야기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물병 뚜껑을 열고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서 물병이 싹 비워지면 어떤 상태예요?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은 상태죠. 내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병을 비워내야 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물병 비우기를 합니다. 저는 리크루팅 할 때요. 저 1번 단계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야 제가 이 사람한테 진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면접 본다라고도 생각해요. 내가 진짜 시간과 애를 써서 이 사람을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애를 쓰게 되잖아요. 이분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그런 애를 쓸 만한 사람인가를 저 1단계에서 많이 파악하기도 해요. 삶에 욕구가 있나? 원래 부지런했나? 지금 일도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막 이야기가 되고 나면 진짜 좋겠다. 근데 10년 정도 뒤에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0년 선배의 모습을 보면 어때? 그렇게 살고 있나? 라고 물어봐요. 거의 다가 그건 아니지 라는 대답을 해요. 그렇긴 하지? 좀 쉽진 않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뉴스킨을 해 라고 제 마이스토리를 시작해요. 내가 뉴스킨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뉴스킨으로 성공해서 꾸는 꿈은 무엇이고를 생동감 있게 막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지금부터 10년 뒤에 집을 짓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집에 방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운동방도 필요하고 제 개인 공간에 서재도 필요하고 드레스룸도요. 드레스룸은 특히 서랍 한 칸 딱 열면 여기 액세서리 쫙 있고 한 칸 딱 열면 시계 쫙 있고 여기 가방 쌓아져 있고 신발 쌓아져 있고 옷 쫙 있고 막 무슨 일 있으면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불러서 집에서 받고 집 청소해주는 사람 있고 음식 해주고 막 이런 삶을 저는 되게 꿈꾸는데 소비자들하고도 되게 리얼하게 이걸 나눠요. 그래서 제 방 모습들도 사진 드림보드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하면 막 재밌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터무니없지만 뉴스킨이 뭐길래 얘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킨 하잖아 라고 나의 꿈을 막 얘기를 신나서 해야 돼요. 브레이크론이가 뭐냐면 네가 바로 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복선을 까는 거예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액티브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모이거든? 그게 글로벌 컨벤션인데 브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장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좋은 사람한테 이 사업을 전하래. 정직한 사람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래. 왜냐면 좋지 않은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 여기 와서 성공할 수 있지 못해. 네, 흐리네요. 우리 모두 진동을 생활합시다. 네. 그래서 좋지 않고 부정직한 사람은 여기서 성공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누구랑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신중하게 되더라. 근데 네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랑 사업하고 싶어가 직접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나 너랑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진짜? 고마워? 나도 알아볼게? 라고 할까요? 거의 안 해요. 부정이 나와요. 부정이 나올 때 무슨 부정이 나올까요? 나는 좋은 건 알겠는데 너처럼 말을 못하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난 지금 시간이 없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파는 건 못해. 등등등등의 부정이 나오죠. 그러면 딱 한 박자 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보세요. 김효석 스피치 교수가 알려주신 건데요. 저는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잘 접목하는 편이에요. 뭐라고 예시를 들어줬냐면 내가 보험 설계사 A고 B라는 보험 설계사, 다른 회사의 보험 설계사가 있고 고객이 두 사람한테 전부 다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던데 여기는 이런 게 없네요? 라고 얘기할 때 당황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같은 뉴스키너지만 왜 내가 너한테 후원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그럴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나한테 있는 건 중요한 거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똑똑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래요. 맞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이 중요하지 않아는요. 그거 안 중요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눈을 보시고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사업이 너한테 대안이 되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가치가 있는지 네가 알아보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정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점을 바꿔요.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리고 보상을 두 종류를 푸는데
소소보상 아까 보셨죠? 메뉴에서. 소소보상은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일이라는 걸 설명하는 보상이에요. 박지훈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복제해 주셨는데요. 스타트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3단 접지 꺼내기 애매하잖아. 갑자기. 그리고 막 일상 얘기하다 갑자기 사업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끝내주기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자는 거요, 먹는 거요, 뭐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대답까지 들을 시간이 없을 때는 끝내주게 잘하는 게 있어요. 돈 쓰는 거 맞죠?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도입부를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막 나와요. 돈 쓰는 일이에요. 보세요. 지금 누가 1,000만 원 주면서 지금 써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또 금방 잘 쓸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너무 껌이죠? 라고 얘기하고 저 5분 만에 살 수 있는데요? 가방 하나 사면 되는데? 이러면서 막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그 사람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생필품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어디 얼마씩 나간지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 거의가 없으세요. 저는 생필품으로 하는 소비를 소득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비가 소득이 되는지 잠깐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라고 해서 푸는 건데 소소보상이 짧으면 3분, 5분, 길면 10분이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PPT가 끝나면 판서로 2가지를 연달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잘 쓰는 게 비전 보상인데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프랜차이즈 유통사업이라는 걸 알려주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2가지를 이제 PPT 끄고 판서를 할 겁니다. 근데 보시고 나서도요, 안 하시면 말짱 꽝이에요. 우리 일은 숫자 비즈니스라는 걸 머리에 각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숫자가 뭐냐면 10명한테 STP 했을 때 6명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3명 정도가 초대될 수 있고 1명이 LOI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달 목표를 설정할 때 나 이번 달에 LOI 1명 꼭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면 STP 목표를 몇 개로 잡으셔야 돼요? 최소 10개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푸는 동안 거절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거절에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요. 10개를 채워야 1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명 만나서 STP 한 1명을 내가 사업 파트너로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임으로 인지하시면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PT랑 빔 꺼주세요. 어떻게 소비가 소득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 얘기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돈 쓰냐면요, 화장품 쓰시죠? 라고 하면 화장품 거의 다 써요. 그리고 욕실용품 쓰시죠? 바디워시, 바디 로션, 치약, 샴푸, 그리고 세제 쓰시죠? 세탁할 때, 설거지할 때. 또 건강기능식품 드세요? 네. 거의 유산균이나 비타민 C 정도는 드시더라고요. 또 물, 정수기로 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드시고요. 여자분들은 생리대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생필품이에요. 그러면 이거 1년에 우리 얼마 정도씩 쓰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소비자분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2-3달에 한 번씩 한 세트와 팩 같은 걸 산다라고 막 따져보니까 1년에 200-300 이상은 너끈히 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500만 원 이상 쓰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100만 원도 안 쓰세요. 애기 엄마들은 얼굴이 잘 안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얼마 정도 써? 라고 계산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 치약 합치면 30만 원 정도 쓰고요. 세제도 30 정도, 건강기능식품 60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물은 30만 원 정도, 생리대 20 정도. 보통 가정 이렇게 쓰지 않나요? 라고 같이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30, 260, 320, 350, 380 정도가 나오는데 1년으로 나누면 약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생필품 떨어지면 그냥 사서 쓰지 여기 얼마가 들어가고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3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4인 가정의 월 생필품 지출이 20만 원 정도 된대요. 뉴스킨에 이 모든 제품이 다 나오거든요. 20만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 해보면 어때요? 이게 가격은 비슷한데 품질은 월등히 좋아요. 그럼 당연히 안 바꾸실 이유 없죠. 그래서 10만 원씩 브랜드 체인지라고 했을 때,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소득이 돼요. 잘 보세요. 현주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원은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예요. 뉴스킨으로. 그리고 나처럼 브랜드 체인지하고 이게 소득이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4명에게 이 일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나처럼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4명에게 너도 어차피 쓰는 생필품 품질이 진짜 좋고 가격이 비슷하고 이거 써보니까 진짜 괜찮더라. 너도 10만 원 정도만 브랜드 체인지 해보자. 그게 소득이 될 수 있어 라고 4명한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4명한테. 그럼 이렇게 3단계 정도까지만 내려간다고 봤을 때 내가 전달한 사람은 4명이 됩니다. 그리고 4명이 4명씩 전달하면 16명이 되고요. 16명이 4명씩 전달하면 64명이 돼요. 그럼 얼추 84명 정도가 되고 100명이라고 잡았을 때 100명이 10만원씩 브랜드 체인지하면 1000만원이라고 하는 제품이 여기 안에서 유통이 되는데 그러면 현주라고 하는 사람은 200만원 정도를 벌게 돼요. 어때요? 이 과정에서 투자가 있었나요? 투자 있었어요? 없으셨죠. 그냥 어차피 쓰는 거 브랜드를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업이나 판매 활동을 했을까요?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파는 게 아니라 소비를 소득으로 바꿔보자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개념에 이거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4명한테 처음에 전달을 하는데 딱 한 명만 더 추가해 보실까요? 5명한테. 그러면 5명이 5명한테 전달하면 25명이 되겠죠? 그리고 25명이 5명한테 전달하면 125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155명이 돼요. 그러면 1,550만 원이라고 하는 유통이 일어나면서 제가 받는 돈은 200이 아니라 300만 원이 돼요. 그럼 보세요. 100만 원이 점핑했는데 내가 한 노력은 겨우 한 명한테 더 전달했다는 거예요. 뉴스킨은 평생 함께할 친구 6명 찾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한테만 더 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명한테 이 소비를 소득으로 바꿔보자라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럼 6명이 6명한테 전달하면 36명이 될 거고요. 36명이 6명씩한테 전달하면 21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얼마가 되냐면 258명이 돼요. 그러면 다 10만 원씩 브랜드 체인지 했다라고 봤을 때 2,580만 원이 유통이 되는 거고 나는 500만 원 정도를 벌게 돼요. 그래서 300에서 500까지 200만 원을 점핑했는데 내가 한 일은 한 명한테만 더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레버리지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 용어거든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기 구매가 걸리거나 초대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 그래 그럼 나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부터 써볼까? 아 그러면 나 이거 관심 있었는데 이걸로 바꿔볼까? 라고 할 때 어차피 쓰시는 건데 저처럼 싸게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정기 구매라는 건데요 라고 정기 구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명 내지 2명을 소개하게 돼요. 꼭 풀어보세요. 네. 초대가 됩니다. 제 얘기 듣는데 어려운 거 있나요?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연습은 2-3번만 공책에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면 금방 외우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괜찮아요. 나가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 보상을 풀 때는 저는 사색 볼펜을 써요. 사색 볼펜을 써서 쓰는 이유는 계속 보여드릴 건데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보통 초대해서 강의 듣고 애프터 할 때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밖에서 소소보상을 풀어서 초대를 하고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가 하는 일이 뉴스킨 사업이잖아요. 뉴스킨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마케팅을 해서 금을 짜는 일을 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일어나는 그 유통이 아직 법으로 제정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처럼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단계 방문 판매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거기 법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단계는 재화를 판매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수기, 자동차, 카드, 보험, 학습지 이런 것들을 다단계라고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소비자이면서 사업의 기회를 알선하고 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다르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자라고 권유를 하면 어떤 그림을 상상하냐면 현주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제품을 이렇게 판매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돼요. 이거 생각하셨죠? 라고 하면 거의 다 맞다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일즈예요. 저는 뉴스킨이 이런 세일즈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뉴스킨은 마케팅하는 일인데 어떤 게 마케팅인지 한번 보세요. 현주라고 하는 사람 주위에 우리 생리통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한둘은 주변에 꼭 있죠. 라고 하면 다 있다고 해요. 그럼 생리통 있는 사람한테 파마넥스 에스테라의 스토리를 전하는 거예요.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에스테라를 한 달 동안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다음 달에 생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해요. 그리고 혈색이 덩어리도 안 지고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주변에 야, 나 진짜 뭘 해도 안 됐는데 에스테라라는 거 먹고 좋아졌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저희 엄마는 35년 동안 둘코락스라고 하는 변비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약이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해독이라는 걸 하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을 챙기자라고 해서 해독을 3개월 하시고 변비를 약이 없이 2, 3일에 한 번씩 아주 시원하게 변을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하신 게 야, 너네 아빠 당뇨 있으니까 너네 아빠도 이거 시켜야겠다. 그리고 큰 고모, 고혈압, 고지혈, 우울증, 불면증 약 4개 드시고 있으니까 고모한테도 이거 하라고 하자. 그래서 고모가 3주 만에 해독하시고 약 4개를 스스로 끊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고모가 뭐 하셨냐면 옆에 철물점 사모님을 소개해 주시고 서울에 있는 셋째 고모를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아토피로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약을 바르고 먹고 거기서 추천해준 화장품을 써도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녀노소 아토피만 보면 미친 듯이 얘기해요.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리고 건조해서 여름인데도 피부가 건조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뉴스킨 수분 라인 일주일만 제대로 써도 얼굴에서 광 나요. 그럼 주변에 건조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마케팅이에요. 주변에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키워드와 적합한 제품을 연결하는 게 마케팅이고요. 내가 전 제품을 써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변비가 고민이신 분을 만나러 가는데 이분한테는 뭘 추천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많은 선배 사업자들이 경험을 공유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식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통이 일어났을 때 3가지 타입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회원이고요. 두 번째가 대리점이고요. 세 번째가 프랜차이즈 오너예요. 회원일 때는 쉐어링 보너스라고 하는 걸 6% 받으실 수가 있는데 쉐어링은 나누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직접 내가 제품을 직접 경험을 공유해가지고 유통이 일어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주라고 하는 사람은 생리통이 있는 사람한테 제품을 연결했고요. 변비, 아토피, 건조 이렇게 직접 4사람한테 제품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들이 전부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씩 구매했다라고 보면 현주가 회사 대신 일으킨 매출이 1, 2, 3,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대한 6% 얼마예요? 24만 원이죠.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대리점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리점은 나로 인해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20, 30명 정도 있으면 대리점이라는 권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20, 30명이 아니라 이렇게 20, 30명이요.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랬을 때 대리점이 되면 내가 구매한 금액,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구매한 금액, 그리고 이들이 경험을 나눠서 생긴 유통망까지도 전부 내 거예요. 누구씨 거예요? 라고 여기서 초대자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그림인데 대리점이 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00만 원이라고 하는 유통망이 전부 다 내 거고요. 여기에 최대 40%까지 받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640만 원이 대리점 블록 보너스라고 하는 걸로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대리점임과 동시에 나도 제품을 쓰는 회원이기 때문에 이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도 같이 받아요. 그러면 6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회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서 24만 원 받는 것보다 664만 원 받는 게 훨씬 괜찮지 않나요? 라고 그럼 다 그렇다고 하죠. 저도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300만 원만 벌면 좋겠다라고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 저는 월에 1억을 버는 게 제 목표가 됐고요. 월에 1억을 벌기 위해선 대리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어야 해요. 프랜차이즈 오너는 백종원 아세요? 백종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백다방이라는 거 아시죠? 백다방. 이 본사는 백종원 거예요. 근데 백다방 선릉에도 있거든요. 선릉에다가 제가 커피 전문점을 차린다고 할 때 현준의 커피라고 간판을 다는 것보다 백다방이라고 하는 걸 달아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죠. 그러면 선릉의 백다방이라는 간판을 거는 대신에 7월 매출 얼마에 대해서 한 3에서 5%를 본사에 이름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매출에 대해서도 주고요. 9월도 줘요. 그러면 백다방은 한 티도 있거든요. 한 티도 7월 매출 얼마에 대해서 로열티를 주고 8월 매출 얼마에 대해서 로열티를 주고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봐서 거기도 적어요. 일산점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간판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대리점을 프랜차이즈에서 돈을 버는데 뉴스킨도 똑같아요. 보세요. 이게 누구씨의 대리점이에요. 저희가 가게를 차리진 않아요. 근데 나로 인해 유통망이 일어나서 대리점이 됩니다. 그럼 나를 보고 누군가가 나도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이 사람도 유통망을 짤 거 아니에요. 경험을 나누고 유통망을 짜겠죠. 그러면 이 총 매출의 5%, 리드 보너스 5%를 받게 됩니다. 이 총 매출이 내 가맹점이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 이 5%도 높아지겠지만 장사가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쵸? 장사가 가장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리드 보너스가 5%가 얼마냐면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누구씨한테 대리점이 10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최소치로만 장사가 되는 대리점이라고 하면 로열티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두고 옆에 다른 장에다가 또 설명해요. 저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평생 함께할 6명 찾는 일이거든요. 사업 시작하시면 이 6명 얼마 만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해요. 글쎄요, 1년이요, 2년이요 대답이 나오면 제가 1년에 한 명씩 찾는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점포가 늘어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대리점이 되고 본사 오너가 되면 블록 보너스, 쉐어링 보너스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정으로 가고 리드 보너스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리드 보너스 지금 2019년인데요. 누구씨 혼자 20, 30명 정도의 유통망을 가지고 대리점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2020년까지 1년에 한 명씩 찾는 거니까 대리점 한 개를 프랜차이즈 해보시는 거죠.
이 사람도 나처럼 20, 30명의 유통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받는 돈이 20만 원이죠. 그럼 누구 씨는 100만 원 더하기 20해서 120 정도를 벌게 돼요. 그리고 2021년까지 또 1년이 지나서 한 명을 프랜차이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20, 30명의 유통망이 있고 이 사람도 1년이 지났으니까 한 명은 프랜차이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 씨로 인한 가맹점이 3개가 돼요. 3개가 되면 최소 20만 원씩이니까 1, 2, 3, 60만 원. 그래서 160 정도를 벌게 되고요. 2022년까지 또 한 개 프랜차이즈 하시고 이들도 각각 1년에 하나씩 늘려간다고 하면 누구 씨로 인한 가맹점이 1, 2, 3, 4, 5, 6, 7 되면서 로열티가 140, 240 이렇게 벌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또 하나씩을 프랜차이즈는 총 몇 개가 되냐면 누구 씨로 인한 가맹점이 15개가 돼요. 그러면 로열티 300, 총 400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이 15개가 각각 하나씩 늘려간다라고 하면 2배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 씨도 하나를 늘릴 거니까 31개의 대리점이 누구 씨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로열티가 620, 720을 벌게 되고요. 마지막 6년 이렇게 늘어가고 얘네가 2배가 되고 나도 한 개 늘리면 총 63개가 누구 씨로 인해서 가맹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의 로열티, 1360을 벌게 돼요. 보세요. 6년이 지나서 나한테 63개의 대리점이 생겼는데 누구 씨가 한 거는 1년에 한 명씩 6명에게 이 사업을 전한 거예요. 이거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가 뭐냐면 바위를 혼자 들 수는 없는데 지렛대 꽂아서 들면 좀 수월하시죠? 혼자서 100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일식의 일을 하는 걸 레버리지라고 해요. 나는 6년 동안 6명에게 이 일을 전했지만 이 6명과 함께 점포가 늘어나면서 나한테 63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하는 거예요. 여기서 2,500 되고 5,000 되고 1억 되고 2억 되고 4억 되고 8억 되고가 이 레버리지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 진짜 잘 배워보시고 진지하게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무리를 해요. 여기까지가 비전 보상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애프터 때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통은 배우는 거를 되게 강조해요. 이 사업이 사업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강조할 때는 약간 사업을 결정하고 조금 더 깊이가 간 상태에서 전달이 되겠죠. 그거를 사사분면을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뉴스킨 영업이 아니고 뉴스킨 방판이 아니고 뉴스킨 사업이라고 하죠. 왜 사업이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시간과 내 노동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직분을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사람은 네트워커도 아니고 뉴스키너도 아니에요. 자수성가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고 자기가 고생을 해서 자수성가했지만 다 망해서 처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쓴 책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모든 직업은 4개로만 나뉜다. 시간과 내 몸의 노력을 써서 돈을 버는 직장인 같은 분명과 직장인보다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지만 내 노력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전문직이나 자영업, 그 다음에 사업, 투자가인데 투자가는 뭐 1, 2억 투자하는 개미 투자 아니고요. 몇십억 투자했다 손해봐도 괜찮을 만한 자산가를 얘기해요. 비즈니스는 쉬워요. 백종원이 되거나 백종원이 만든 프랜차이즈를 많은 돈을 주고 아예 통으로 사버리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비즈니스 분면인데 뉴스킨은 여기에 들어가요. 비즈니스 분면에 들어가요. 근데 또 부류가 이렇게 2개로 또 나뉘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100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95명이 있고 여기에 5명이 있는데 세상에 치킨이 100마리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5마리고 여기 95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95명이 5마리의 치킨을 나눠 먹자 하니 너무 부족하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연봉 1억대 사람들 진짜 많죠?
그런 사람들은 치킨에서 제일 좋은 부위인 닭다리 먹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95마리의 치킨 5명이 먹잖아요. 배 터져요, 배 터져. 그래서 남아서 막 쌓아두고 자식도 주고 이따 먹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뉜대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 국면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기회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셔야 되고 있을 자리 있어야 되고 제가 세미나 듣자고 한 그거를 들으셔야 되고 이거 해보자 하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 배우셔야 되고요. 뉴스킨 소득 곡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죽을 때가 제일 많아요. 아쉽게도 상속이 돼요. 정확하게 유통사업이고 정확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처음엔 당연히 돈을 못 벌어요. 처음부터 돈 번다 하면 피라미드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통망이 생겨나고 내 프랜차이즈가 늘어감에 따라서 돈이 뭐 6만원도 벌렸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 200, 250 이렇게 수익이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죽을 때가 제일 많아요. 정말 희한하게도. 그래서 상속이 돼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다 만들어놓은 유통망을 내 자식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좌번호를 가입할 때 입력하셨죠? 거기에 자식 계좌를 넣으면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킨 사업이니까 열심히 배우시고 해야 할 것들을 하시면서 6개월 이상 300에서 350만 원 벌 수 있을 때까지는 힘들다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라는 생각 원래 힘들어요. 처음 하는 일인데 거기다 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해보세요. 이 정도까지 될 때, 이 정도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 레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수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저랑 정말 바짝 밀착해가지고 열심히 이 사업 배우고 해보자 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PPT에 썼던 숫자 비즈니스 기억하시죠? 숫자 비즈니스 몇 건의 STP를 통해서 ROI를 한 건이 나온다고요? 10건. 하지 않으시면 결과는 안 나오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명 찾기. 10명한테 설명해서 한 명 찾기 게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